다음 달 전당대회를 갖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극장으로 비유하면 한쪽은 등장인물도 많은 데다 1일 연속곡을 뺨칠 만큼 흥행이 너무 잘 돼 걱정. 다른 한쪽은 관심을 끌만한 흥행거리가 없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이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의용 비대위원장, 집권 여당에서 일어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말했습니다. 김의용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지난 1월의 일이고 당시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임무도 이미 종료되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떠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유와 배경을 떠나 최고의 도덕성을 발휘해야 할 집권 여당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하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 비대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김의옥 비대위원장, 예의주시하면서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교수님,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갈등 이전 투구로 치닫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먹지를 누른다고 눌러질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발표한 백서에서 밝힐 걸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터진 거고요. 이 사건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레임덕이 더 심화됐을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그 탈당 요구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또 대선 가까이 가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면은 사실 그 여권 후보에 여당 후보에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터질 사건이라면 지금 터지는 것이 나중에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백서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백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됐다고 백서가 핵심을 찔렀어야죠.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청와대가 개입이 됐느냐, 첫째. 둘째, 그다음에 이한구 의원이 과연 무슨 힘을 가지고 전횡을 했느냐, 아니면 이한구 의원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하수인이냐, 그런 것이 분명히 밝혀졌어야죠. 보시기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안 것 했죠. 같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뭐 친박 비박 그 양비론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건 양비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박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 장 대표님은 현재 지금 새누리당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진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도 뭐 녹취록 공개된 거 언론에서 봤는데, 이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이 발언은 정말 이 입에 올리기 힘들지만은 이 조직 폭력배들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뭐 만나서 좀 말이지 사정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이거 완전히 그냥 협박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김회옥 위원장이 뭐 예의주시한다 그러는데, 이건 예의주시할 일이 전혀 아니고 정말로 혁신을 하려 그러면 아주 이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제명을 하든지. 나는 그래야 새누리당이 산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맨날 왜 막말 파문 이런 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는 막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막말이라고 할 때는 감정적으로 뭐 욕한 거 이런 걸 보고 말하는데, 이는 그 수준을 넘습니다. 아주 제정신 가지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난 이거는 형사 고발 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나와 한 약속이 대통령과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유도성 질문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거요, 뭐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해명한 거, 대변인 한 거 봤는데요. 그거는 대통령 뜻입니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대통령의 뜻을 일일이 대통령이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정치권에 전달도 하고 또 정치권의 의사를, 그 임무가 정무수석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대로 대통령 뜻 아니고 현기환 씨가 개인의 말이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도대체가 기강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말이지 자기 가장 잘
기강을 확립해야 네. 될 그 비서관들이 말이죠. 대통령이나 이름 팔고 그래서 하면 그럼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이 현기환 씨가 정말 엉뚱한 예, 짓을 했다면 개인, 단호하게요 불러다가 질책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도 안 보이고 뭐 나는 친박 뭐 만든 일이 없다 이래서 하면은 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라는 것을 청와대 진정으로 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이때쯤에는 이런 식으로 해명화가 될 일이 아니고 백보를 양보해서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의 뜻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요 이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최경환 씨, 윤상현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측근을 그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해놨으면 이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새누리당도 그나마 조금 낫고 박근혜 대통령이 살 수 있습니다. 청와대 엄중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조치를 취해야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금 조치를 취해야지 너무 늦어지면 아무 효과 없는 거고 언론에 밀리고 야당에 밀리고 뭐 반대파에 밀려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건 옳지가 않은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현기환 수석이 나하고 한 약속은 대통령한테 한 약속.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대통령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이 말 그 액면 그대로만 보더라도 청와대의 개입이 이번 공천에서 있었다라는 근데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현기환 수석 얘기로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걸려왔어도 예. 한 말이 있잖아요. 예. 나하고 한 약속은 대통령한테 한 약속.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한 거는 나는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나하고 약속한 게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과 약속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의미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밝혀야죠. 진실 여부를 밝혀야 된다. 네. 그런- 이게 과연 현기환 수석이 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호가호의든지 자기 위세를 과장한 거냐. 그거를 진실을 밝혀야죠. 가려야 된다. 네. 그런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진석 대표 네. 호가호의라고 얘기했어요. 현기환, 최경환, 윤상현 의원을 호가호의라고 했는데 오늘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는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4.13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당시 당 지도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이전 투구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당을 재건해야 될 때이지 또다시 개파 투쟁으로 뒤늦게 책임 공방을 벌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애당적, 애국적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제하고 자숙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자들 책임지고 자숙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님, 왜 이런 어떤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을까요? 뭐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전혀 정신 못 차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항상 저런 식이죠. 뭐 지내간 일이다. 이게 지내간 일을 가지고 따져야 되지. 지내간 일을 범죄도요, 절도도 지내간 일이지 미래의 절도죄를 따집니까? 그래서 저런 말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때 단합 뭐 이런 소리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말로 현재는 그걸 김효옥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하더니 새누리당의 가장 공식적인 대표 아닙니까? 새누리당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최경환 씨 이 사람들은요 징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징계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단합을 해보자. 이거는 벌써 원내대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거는 이게요, 이 상처 부위가 굉장히 심한데 그걸 갖다 적당히 봉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도려낼 건 도려내고 고름이 끼었으면 고름을 다 긁어내고 다 상처가 아물게 해야지 힘이 생기는 거지. 예. 거기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상처가 깊은데 그 상처를 놔두고 어떻게 단합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정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지금 청와대에도 없고 당 지도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면 지금 과감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울 겁니다. 처방으로는 안 된다. 과감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죠. 그냥 적당히 붕대나 감아 놓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아니다. 않습니다. 그래 조금만 네네. 한 말씀 보태겠는데요. 이 국정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항상 전화위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최경환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막말 녹취록 예. 사건도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최경환 씨나 윤상현 씨가 중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이런 때에 정말로 업참마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경환 씨하고 이 윤상현 씨를요 새누리당에서 아주 중징계하도록 예. 제명하도록 대통령이 엄명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현경환 씨는요. 현기환이죠. 예. 이 사람은 그 대통령 사칭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대로 하면 이 형법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사칭해서 형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다스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는 거고요. 예. 이거를 지금 유야무야 자꾸만 뭉개면 대통령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청와대 참모들은 그걸 건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당 곧바로 청와대의 공천 개입이다. 강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현기환 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나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다. 기가 막힌 대사입니다. 이것으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정무수석이 확인시켜준 녹취록이라고 봅니다. 정당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이 세 명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사실에 부합한다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본인이 언제 어떻게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대통령이 선거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정무수석이 확인시켜줬다. 이 교수님, 야당의 공세 일리 있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를 발판 삼은 정치 공세입니까? 뭐 두 가지 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또 아무 윤상현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나 현기환 전 수석이 이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봤을 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지 않겠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의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풀어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도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실한 사람, 나라를 위할 사람, 그런 사람을 뽑도록 공천을 하라고 했다. 근데 이것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쉽게 해서 그런 것 같다라든지 뭘 좀 분명하게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얘기는 뭐 작년 6월부터 계속 해온 말씀이시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야 될 불가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부 다 여기 대통령을 다 얘기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뭐 해명 또는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뭐 선거에 뭐 개입했다. 난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진실이면 나는 그것까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거는 대통령이요 뭐 좀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또 곧이곧대로 국민에게 밝히는 게 꼭 옳은 것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구이기에 도움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해야 되냐면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이게 다시 또 청문회 열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했나 뭐 현기환 수석 말이 진실이냐. 이 진실 공방으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허지부지도 되고 또 옳지도 안 하고 그것도 뭐 밝히가 지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위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예. 아 정말 대통령이 앞으로는 잘하락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요. 결국 이제 서청원 의원이 이제 이 문제와 뭐 직간접적으로 해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녹취록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서청원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불거진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럽니다만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 공장 냄새가 불거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공천 개입이라고는 할 수 없죠. 서청원 의원 오래 정치를 하면서 별꼴을 다 본다. 공천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님, 예. 자, 원치 않았던 서청원 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래 말씀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요. 뭐 업무론 비슷한 거나 제기하고 저래서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래야죠. 이 경우에도 서청원 의원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단계에서 뭐 검찰 조사도 아닌데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치적으로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야죠. 이거는 무슨 업무론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래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비상대책위원회 그것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두어가지고 전당대회를 하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새누리당의 변화도 모습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맨날 친박 비방입니다. 맨날 친박 비방 또 그 안에서 또 삼박질하고 이런 데 대해서 새누리당 말하자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을 네. 하고 정말 이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뭐 자기 멋대로 합니까? 다 국비 받아가지고 국민 대표로서 정치하고 있는데 정말 저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살고 서청원 의원은 그 상당히 양식이 좀 있는 분인데 저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 친박을 대표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우리 친박 정신 차리겠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서청원 의원 개인으로 볼 때는 뭐 다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 보이는데 억울한 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당대표 안 나오는 거는 뭐 녹취록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나마 그 전에 이미 결심을 했기 예. 때문에 발표를 했고 녹취록과는 우연의 일치로 보이고요. 지금 저기서 한 말이 음습한 공작 정치 냄새가 난다. 뭐 예. 정치에다 별거를 다 본다. 녹취록 공천 개입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이런 말씀보다는 당의 어른의 입장으로서 좀 더 커다란 그림을 얘기를 해야죠. 이거 밝힐 건 밝히고 예. 또 내가 책임질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당에서 제일 큰 팔선 의원으로서 그 가장 현역으로 가장 그 예. 어른인데 그럼 좀 어른답게 친박 비박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런 녹취록이 전당대회 시점을 앞서서 공개가 되고 네. 음성이 공개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글쎄요. 지금 김성회 네. 전 그분이 의원. 전 의원이 친박인지 비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거를 터뜨리게 된 거는 백서가 나오면서 이건 아니다. 백서가 밝히려면 제대로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어설픈 백서가 나는 다분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저는요 예. 그 김성애 씨를 전 잘 의원. 모르는데요. 뭐 그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죠. 어쩐지 하여튼 뭐 새누리당에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뭐 때로는 그 동기가 불순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말로 뭐 어디 취직을 부탁했는데 안다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동기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실세 의원들이 한 일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저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비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이 없다. 정말 비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씨나 윤상현 씨나 이 사람들은 또 현경환 전 수석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이요 국정의 중요 부분을 책임져 가지고 뭐 나라 잘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는 네. 것을 스스로도 깨닫고 또 국민들도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록 공개 이전에 공직자 스스로 처신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사실 요즘 청와대만큼 다사다난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우수석은 진경준 등 검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만이라도 이미 해임됐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우수석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수석이 장관, 총장 위에 있는 권력 금수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우병우 내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리는 거듭 촉구합니다. 박지원 대표 우병우 내관을 제거해야 레임덕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오늘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 모두 무관한 일이다. 사퇴 의사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의혹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정말 그 용두사미로 끝난 걸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수석이 물러나라. 우수석이 물러난다는 건 어떤 점에서 자기 스스로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인정하라는 건데 우수석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때가 죄 없는데 애가 왜 물러나? 네. 그래서요, 저는 이 언론에서 우수석 사건을 계속 정말 흥미거리로 계속 터뜨리고 있고 뭐 아들이 어쨌느니 하는 사건까지 다 나오고 있고 뭐 딸이 뭐 어쨌느니 뭐 별의별 쓰레기가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와서 우수석이 비위 증거가 나온지 나와서 정말 우수석이 더 말을 할 수 없게 되든지 아니면은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고 뭐 기소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조치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게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는 호재라고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를 계속 흔들어대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사건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죄 없는 사람도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정치가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희생시키고 있어요. 그 뭐 전에 문창극 씨 같은 분도 정말 아무 일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언론에서 막 거두절미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총리 지명됐다 망신만 당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내가 언론에 보니까 민영직 KTNG 사장, 저는 그분 틀림없이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근데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 정치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그렇고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전면 개각하라고 그러는데 전면 개각이라는 건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소리는 못하니까 전면 개각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흥미 위주로 가서는 너무 흥미 위주로 가고 가서는 있어요. 안 된다. 언론이 짚을 건 짚어야 되는데 확실한 걸 짚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장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요 이미 부동산 제가 땅 파고 강남 땅 사고 팔고 한 거는 그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봤는데 해명도 일리도 있고 또 저는 근데 문제는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병우 씨는요 이 건과 관계없이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진경준 씨 아니십니까? 그 사람 그 주식해가지고 뭐 38억인가 남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자기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즉 진경준 씨가 구속되기 전에는 뭐 진경준 씨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확정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검사가 검사장을 기소할 때
그냥 뭐 기소했겠습니까? 이는 거의 확정 판결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본인도 구속 적부심도 신청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그랬으면 이 인사가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검사장 되게 하는데 우병우 수석이 그 신상을 검증할 책임이 있답니다. 네. 그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민정수석이 사실은 그거를 철저하게 무슨 계좌 추적권도 있는 게 또 아닌데 예. 철저하게 다 조사할 수가 있을까요? 사전에? 조사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예. 그런 점은 이걸 아무리 하려 그래도 또 진경준 씨가 교묘하게 진경준 씨뿐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피해갈겠죠. 결과가요. 결과가 특히 또 다른 보직이 아닙니다. 다른 어디 저 장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이에요. 검찰 조직의 검사장 승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검사장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사후적으로라도 즉 고의로 봐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 이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예.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예. 이게 그런가 하면 검찰이거든요. 검찰은 검찰 있고 법무부가 있는 거예요. 네. 민정수석이 물론 뭐 상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인사권은 민정수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검찰과 대통령의 참모일 법무부에서 참모일 뿐이에요. 검찰과 법무부에서 올린 사람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 사람 안 됩니다라고 민정수석이 하겠어요. 저는 그것도 언론에서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변호사 할 때 이런 그 거래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마치 권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이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도 좀 더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게 저도요. 네. 저는 평소에 수석 비서관은 비서관이지 모든 일은 장관들이 해야 되고 비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말 그대로 스텝, 평소에 참모다. 많이 그래 예.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민정수석의 임무에 대해서 언론에 쫙 보도되는 민정수석은요 그냥 대통령을 뭐 조언이나 하는 이런 그룹이 아니더라고요.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공식적인 임무를 지닌 조직입니다. 이게 여기서 검찰에서 올라오니까 한 게 아니에요. 이 또 이 검사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가 제대로 챙겨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은 그 민정수석의 임무를 제가 볼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이 민정수석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진경준 씨가 안할 말로 내연애체가 있다든지 이 사적인 비밀이 네네네. 보장되는 예, 이런 것 예컨대. 같으면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거 왜 몰랐느냐 조사 안 했느냐 그거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이거는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왜? 재산이 138억이나 되고 또 38억이 또 시세 차익으로 또 이익도 없고 이건 충분히 조사해야 될 사안이었는데 그걸 놓쳤다? 못했으니까 이는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인사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은 뭐 하는 거예요? 왜 해당 기관의 인사 이게 담당? 아니 인사담당이라니까요. 그뿐만 아니고 청와대도 인사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일차적인 책임이 법무부에 있고 검찰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한 거죠. 그 사과를 하고 저 사람도 사과하고 대통령도 줄줄이 다 서서 아니, 사과를 사과할 하는데 일이 저는 그게요. 예. 1차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확실히 다르다고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정말 이유가 없다면은 알겠습니다. 저 사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병우 수석 검찰이 필요해서 조사를 요구한다면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사실은 이제 이거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조응천 청와대 출신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봅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고소를 하게 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신 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청와대에 재직 중인 사람이 고소고발되면은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직원의 신분을 벗고 조사에 임하는 게 그게 이때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요. 그런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이 피고소인 혹은 고소인으로 계신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설사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겠는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계속 이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어쨌건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공직 비서관 출신의 조응천 의원, 고소고발하면 억울하더라도 사퇴하는 게 관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사도 없이 사퇴부터 하는 게 옳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검사 출신이죠. 마저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엑슨이나 그 부동산 중개업자나 그 처가 쪽이나 이런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면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그런 참고인들 조사를 먼저 해서 좀 어느 정도 경위를 파악하면 이거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정말 이 당사자 우병우 수석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본인을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지금 현직 그 수석으로 있는 것이 뭐 검찰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책임 문제가 따르겠지만 본인이 관여되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이 경위가 파악이 된다 그러면은 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벌써부터 무조건 물러나고 봐라. 이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무조건 물러나고 봐라.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인데 장 대표님, 검찰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미 고발을 했어요. 어떤 단체가. 그래서 조사는 해야 되는데. 현직 위치에서 받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요, 조사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고위층이니까 조사를 잘 못할 거니까 그만두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조응천 씨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 대한민국 검사가요, 현직에 있다고 해서 조사를 못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그 당당하게 검사를 보고 현직에 있더라도 조사하라 그래야 되지. 현직에 있으니까 검사가 잘 못할 거니까 나와라. 미리 나와라.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고 저는 그러나 우병우 수석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경준 씨 신상 검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인사 검증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 거듭 주장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네요. 이것이 지금 진경준 그 검사의 그 비리 진급된 것과 검사장 진급. 지금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넥슨과의 그 자기 처가의 부동산 거래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요. 별개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밝혀가면서 거기서 진병준 씨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 우 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어떤 정황이 나타난다면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 연막탄만 계속 터뜨리고 있는 거고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 수석이 이게 책임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저 사람 틀림없이 저건 잘못한 거야 라고 인정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물러나라, 여론 재판하지 전면개각하라. 그건 그렇죠. 완전히 여론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야당에서는 사실 현재의 상황이 여러 가지 난맥상이다. 사실은 개각을 요구한단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먼저 들어볼까요? 국가안보와 이 경제 위기를 매체로 해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위압적인 이런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국방장관과 국무총리가 성주에서 험한 꼴을 보게 된 것도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통한 불신의 극대화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정체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정치권이 얘기하는 이 충고를 그냥 외면을 하고 어떤 이 독선과 이 아집으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가급적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 정치권의 충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결국 협치를 하자.
개각을 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개각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개각이라는 것이 지금 전면 개각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정부를 새로 만들라는 거고요. 사실 그 말은 다르게 보면 대통령 물러나란 말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행정부에 대해서 감내라 뭐 내라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내놔라. 네, 그게 아니고 국회는 저분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럼 국회는 입법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부가 잘못하면 결국 정부의 심판은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언론에서는 말해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기저기서 하는 소리 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정치적 공세다라 보시는 그건 겁니까? 완전히 순전히 정치적 공세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국회라도 정신 차려서 법을 입법 활동 제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무슨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국회는 마비시켜 놓고 정부를 비난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거는요. 물론 국회는 입법부죠. 그런데 국회는 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요. 행정부를 끊임없이 견제, 비판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아니라 야당이 야당이요 막연하게 개각하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정치 공세를 비춥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른바 팩터 사실을 가지고 딱딱 공격에 들어가야 돼요. 꼼짝할 수 없도록 막연하게 그냥 대통령의 선거 개입했는데 뭐 책임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딱 짚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난 그래서 진경준 씨 문제만 하더라도 뭐 아까 말하는 게 뭐 그만두고 아까 뭐라 하냐면 아까 그 우상호인가? 네. 우상호 대표는 뭐라 하냐면 신문에 어디 보니까 설사 우병우 수석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래 예. 그런 말 자체가 야당 대표가요 사실일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는 우병우 씨 대변인입니다.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일지라도 사실이면 그만 공격하지 말아야 되지 사실일지라도 공격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딱 제대로 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두 야당이 지금 검찰 개혁의 방안 하나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하자.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요.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뭐 공수처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유야무야 시키거든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나중에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요. 이 사건 자체를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말로 시정책을 요구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끔하게 해야 공수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그래야 되지. 뭐 떡 나오면은 제도적인 보완한다 해가지고 공수처가 없어서 안 됩니까? 공수처가 대한민국 검찰이 있는데요. 기관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다 물타기 하려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새로운 제도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검찰의 개혁 방안에 하나 공직자 비리 수사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이게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은 또 빼는 게 수사처가 국회는 뺄 수사 거 대상에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뺄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란법도 국회의원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사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 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하고 내 거 내놓을 거 내려놓고 나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자면은 설득력이 최근에 있죠. 근데요, 공직자들 사실 막말 파면 뭐 나향욱 교육부 뭐 정책기획관 등등 사실 국민들 여론 굉장히 좋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뭐 공직 비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향욱 씨 사건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건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지금 어저께 오늘 언론에 나타나는 것이 파문 결정 너무 달라요. 그 당시에는 마치 그 언론 그 경향신문 그 무슨 거기서는 뭐랬냐면 해명할 기회를 줬지만 자기 주장을 계속 폈다 그랬는데 어저께 언론에 난 거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저는 이 사람 파면 결정은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이 공직자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예. 한두 군데가 아닌데, 뭐 검사장이 그러는 거고, 또 검사장 출신 또 변호사 해가지고 뭐 100억씩 벌고, 그래서요, 이것도
이 박근혜 뭐 신문에도 이미 뭐 레임덕 했었는데 저는 이 레임덕이라는 용어를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임기 말일 때문이 아니라 임기 초에도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요 정말 이 나라가 이제 국정이 이래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서 네.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여론의 공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